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중동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어제 우리 코인상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죠. 비트코인도 장중에 마이너스 3%, 리플도 3%대 하방 압박을 받았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자, 하락하는 와중에 한 3%대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소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이번 10월 7일 자료에서 SEC가 만일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자, 리플은 이전 차트 분석을 자, 모두 이제 무색하게 할 만큼 엄청난 급등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런 중동 전쟁 위기감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는 어떤 새로운 악재는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 이 횡보세를 마치면서 이틀 연속 약 10%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전개가 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죠. 그리고 현재 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모두 다 굉장히 예쁘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전형적인 상승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멋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 급등한 이후에 뒤늦게 따라붙게 되면은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했거든 여러분 결국 손절이죠.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 아직 동전을 벗어나기 전입니다. 이 구간에서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 보니 단기적인 변동성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는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가 매도가 잡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리플은 현재 소송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그 생태계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리플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이 이번에 최초로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인데 이번 승인을 통해서 리플은 글로벌 확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라이선스를 이제 받은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된 것이고 또 이번 승인을 통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게 되고 또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기업용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의 이 홀리안 로키는 리플이 스위프트와 같은 국경 간 결제 시장에 주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는 리플이 향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최근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태어난 코인이죠. 태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 스위프트가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보다도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자, 일단 이 국경 간 이제 송금이죠. 송금하는 시장에서 리플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송금하는 시간 이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단 4초 안에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이제 리플이 점차적으로 잠식해 나가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 리플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스위프트 거래의 10%만 리플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향후 리플의 가격은 $1,000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일부 뭐 극단적인 분석은 뭐 10,000달러, 1,000,000달러까지도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것은 조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1,000달러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 리플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한 기사이고요. 또 이 그레이스케일 운용사에서도 리플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런 리플의 펀더멘털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최초로 리플의 펀드까지 출시를 했죠. 이것은 향후 리플의 ETF 출시를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있고 계속 생태계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자, 리플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리플의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상승력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동전 가격이 이런 리플의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동전 가격에 머무를 리플이 아닌 겁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4년이죠. 2020년 12월 22일부터 29일이죠. 29일부터 이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가 이 고점에 지금 하향하고 있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도세를 이 고래 세력들이 그대로 다 받아 먹으면서 매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두 추세선이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완전히 응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은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멋진 상방으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송 같은 경우는 현재 SEC가 이 항소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 관건인데 일단 10월 7일 자, 1, 2, 이제 딱 5일이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소송은 이제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리플은 100% 자, 상승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작년 7월 7월 달 리플과 SC의 약식 판결이 있었죠. 이때 당시였죠. 이때였는데 이전 전고점들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약 80%의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일부 승소였고 또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항소에 대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80%의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항소를 SC가 이제 만일 포기하게 된다면 항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리플은 이전 80%를 능가하면서 최소 100%의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급등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현재 이 항소 관련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선 지금 최근에 SC의 전 변호사는 SC가 항소할 확률을 75%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만일 SC가 항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향후 암호화폐 자산 사건에 대해서 SC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변호사는 SC의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 뒤집기 위해서 SC는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 준비가 쉽지가 않고 이에 항소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7일자로 해서 최종 판결을 받았고 벌써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SC 측에서 증거 준비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SC 같은 경우는 만일 항소하더라도 이 승소할 가능성이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자, 법원에서는 리플 사건에 대해서 이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법원은 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C가 만일 무시하고서 항소를 감행하게 되면은 그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SEC의 암호화폐 집행 책임자 크리스티나 리트먼은 SEC가 이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순회 법원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항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친암호화폐적인 노선을 채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SEC가 이 리플과 SC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친노선이 아니라 반노선으로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입장 변화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돼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또한 하나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 계산을 보시면 SEC와의 소송에 2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1년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3억 달러 이상 지출을 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리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 SEC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비용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죠. 자, 패소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 돈 문제 관련해서도 이것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돼 갈 수 있다. 그래서 SEC가 이 10월 7일자 항소를 포기할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정황들을 SEC가 무시하고서 항소를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때리거나 아니면 SEC를 패소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급락 흐름이 전개되긴 하지만 이 저가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 이런 단기 급락 흐름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세, 신규로 접근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현재 리플이 단기 급락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이 항소를 하게 되면은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데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대다수죠.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손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게 동참하면 안 됩니다. 고래 세력들은 리플의 펀더멘탈 그리고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급락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쾌재를 부리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에 함께 편승해 가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소송이라는 것도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멋진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리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방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강력한 매물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뚫을 수는 없는 코인입니다. 계속 부딪혀 가면서 상승 조정을 반복해 가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먼저 살짝 덜어내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비중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잡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코인시장이 24시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무료 소통방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